안녕하세요. 네, 베리타스에서 자료 해석 강의하게 될 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제가 마스크 좀 벗고 수업해도 되죠? 네, 거리두기 이제 적당히 돼 있다고 해서 뭐 허락만 있으면 벗고 해도 된다고 해서 벗고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이제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때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뭐 피셈 몇 문제 그냥 풀어주면서 요령 알려드리러 온 게 아니라 보다 이제 근본적으로 공부 방법, 피셈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온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이제 초시가 아니라 한 번 이상 피셋을 쳐보시고 공부를 해보셨는데 좀 다른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해본 결과로 피셋 점수가 잘 오르던가요? 하는 족족 이렇게 막 행정법, 경제학 이런 거 하는 것처럼 하는 족족 지식이 쌓이듯이 피셋이 막 늘던가요? 보통 아닐 겁니다. 왜 피셋 점수가 안 늘까요? 왜 피셋 점수는 오르지 않는가? 네, 저는 피셋 점수를 많이 올렸습니다. 뭐 광고에도 적혀 있고 뭐 제가 행겔이나 행시사랑에 글도 썼는데 특히 자료 해석 점수를 많이 올렸어요. 한 70점대에서 90점대 정도까지 이제 안정적으로 나오는 점수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수험생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말하죠. 피셋 그거 공부해도 점수가 안 오르는 거 아니냐. 피셋 머리빨 아니냐. 피셋형 인간은 타고나는 거다. 피셋형 인간만이 90점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이들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점수를 올렸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되묻고 싶더라고요. 피셋이 공부해도 이제 점수가 안 오른다 라고 하기 전에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수험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공부하는 도중에는 이제 스터디도 많이 했었고요. 합격한 다음에는 과외도 했었고 소규모로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면은 학생들을 만나면 제가 점수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많이들 물어봐요. 점수를 어떻게 올리셨냐고. 자기는 이제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오르더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점수를 올리셨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럼 저도 궁금해서 한번 다시 물어봅니다.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비슷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본서, 책 두꺼운 거 좀 풀고, 기출문제 분석하시고,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강의 듣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남으면 모강 풀죠. 진도별로. 하루에 언자상 이렇게 3개씩. 좀 많이 푸시는 분들 4개 푸십니다. 다 비슷해요. 그게 핵심입니다. 다 비슷하다는 거. 이거 상대평가인데. 상대평가 여부를 떠나서 실력 자체도 그렇게 하면 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크게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피셋을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피셋은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공부보다는 운동이나 게임에 훨씬 가깝습니다. 해야 되는 방식이요.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다 운동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본격적으로 안 해보셨어도. 자기가 이제 몸이 좋아지고 싶은 사람인데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20개씩 계속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동안 합니다. 몸이 좋아질까요? 물론 하기 전보다는 좋아지죠. 하기 전보다는 좋아지는데 핵심은 계속 좋아져서 제가 막 헐크처럼 막 몸이 커질 수 있을까요? 팔굽혀펴기 20개를 10년 동안 하면은. 20개 너무 쉬워서 개수가 문제인가요? 그러면 200개를 한다 칩시다. 200개는 진짜 어렵잖아요. 200개 어려워요. 하루 200개 하기 어려운데 200개를 꾸준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를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 계속 몸이 커질까요? 요즘 운동 같은 거 하면은 유튜브 이런 데 다 나오니까 다 아시잖아요. 답 아시잖아요. 안 커진다는 거.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자질, 골격 이런 거에 이때까지 살아온 생활 습관
그리고 지금 팔굽혀펴기 200개라는 어떤 방법, 그걸 더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몸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 정도까지 좋아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안 좋아져요. 이때까지 해왔던 운동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이상 몸을 키우기 위해서는 뭔가를 바꿔야 돼요. 자세를 바꾸든가, 뭐 중량을 더 늘리든가, 개수를 늘리든가, 뭐든 좋으니까 뭔가를 바꿔야 됩니다. 피셋이 똑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랑 B가 있어요. 저는 피셋, 보통 이제 머리 하는데 저는 피셋이 지능 지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활 습관이랑은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그거 안 보셔도 돼요. 생활 습관이랑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좀 진중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보다는 좀 빠릿빠릿하고 좀 대충이더라도 스피디하게 결론을 내고 효율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좀 더 유리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결코 후자가 전자보다 가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영역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이 다르고 다른 사람일 뿐이지. 그래서 B는 운 좋게도 살아온 생활 습관이나 자기 사고방식이 피셋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태어난 거에 이때까지 살아온 생활 습관이 더해져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A는 운이 안 좋게도 평소에 생활 습관이 피셋이랑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결국 다 비슷하게 해. 그래서 결과는 각자가 각자의 점수로 그냥 수렴하는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85점 받은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좀 높이 출발했을 뿐이야. 좀 더 적합한 피셋에 적합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처음부터. 이래서 피셋형 인간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뭐 경제학 좀 공부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경제성장론의 이제 수렴가설 비판 중에 딱 그런 비판이 있잖아요. 하나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상태로 수렴한다고. 이게 딱 그 꼴이에요. 각자가 각자의 점수로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셋 공부를 하셔서 원래 가지고 태어난 자질에서 그 전형적인 방식의 피셋 공부를 하셔서 도달한 점수가 아마 1, 2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그 점수일 거예요. 딱 그 점수. 그리고 한번 돌아보세요. 공부하면서 계속 점수가 오르고 있나? 내 피셋 실력이 계속 늘고 있나? 몇 달 동안 공부하잖아요. 한 두세 달 하잖아요. 공부하면서 계속 피셋 실력이 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계속 여기서 이러고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계속. 공부를 하시다가 그냥 뭐 하루에 3개를 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봐야 돼요. 자기가 제자리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럼 핵심. 그러면 그래서 피셋 점수 안 오르는 이유는 알았는데 어떻게 점수를 올리느냐? 어떻게 피셋 점수를 올리는가? 어떻게 올릴까요? 다 스포 당했는데. 제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제대로 공부한다는 거는요. 의식적이고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의식적이라는 거는요. 그냥 앉아서 하루에 3개 푼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점수 그리고 역량을 올리겠다는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피드백을 하면서 공부하는 걸 의미합니다. 공부의 목표가 앉아있는 시간이나 푸는 개수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 하루 내가 뭘 더 할 수 있게 됐고 어떤 역량이 늘었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목표를 잡아서 계속 향상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의식적인 공부라고 말할게요. 전략적이라는 거는요. 피셋에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씩 격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축구만 합니까? 축구 선수가 인류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 6시간씩 축구 경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축구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이 있잖아요. 드리블을 한다든지 슛을 한다든지 뭐 체력 달리기를 한다든지 다양한 역량을 역량별로 키우는 훈련을 분명히 할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피셋은 공부보다는 운동에 가깝다고요. 피셋에서도 저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전략적으로 필요한 역량들을 하나씩 늘려가야 됩니다. 말은 쉬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의문이 지금쯤 생길 법하죠. 또 다 스포를 당하긴 했지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는 크게는 과목들, 언자상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작게는 역량들도 하나씩 보셔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선택과 집중. 쉽게 말할게요. 언자상 3개 풀지 말고 자료 해석만 하세요. 자료 해석만 공부하세요. 제가 후배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금 감사원에 사무관으로 있는데 저보다 일찍 붙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친구는 신림동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피셋 점수가 조금 안 나왔어. 아주 못하는 건 아닌데 1차 합격 점수에서 한 두세 문제 정도 부족한 정도로 한 두어 번 떨어졌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자료 해석이 한 70점이에요. 언상은 괜찮아요. 한 85점 정도 나왔어요. 실합니다. 100%. 제가 16년에 피셋 점수 올렸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도 빌빌거렸어요. 컷 근처였어. 뭐 엄청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좀 지지부진한 성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점수를 올린 거 아니까 신림동에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형, 저는 자료 해석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올라요.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또 전 물어봤죠. 어떻게 공부했는데? 하니까 자기는 하루에 지금 모강을 4개 푼답니다. 많이 푸는 거잖아요, 적당히. 4개 풀면 뭐 하루 다 가죠. 4개 푸는데 언어 상황 하나씩 풀고 자료를 2개 푼다고 합니다. 많이 풀죠. 자료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말했어요. 야, 내가 너 같으면 자료를 4개 풀겠다. 그러고 몇 마디 주고받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 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합격을 했더라고요. 끝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해에 최종 합격까지 했습니다. 1차를 되게 높은 점수로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험이 끝나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 점수 많이 올랐더라 하니까 본인이 자료 해석을 제 얘기를 듣고 머리를 딱 맞고 하루에 6개씩 풀었대요. 2달 동안. 전 4개 얘기를 했었는데 하루에 6개씩 2달 동안 풀었대요. 그 친구 자료 해석 85점 이상 받고 종합 세 과목 합으로 상당한 고득점 받고 점수 많이 남겨서 1차 붙었고 그 해에 원래 2차도 잘했으니까 최종 합격해서 나갔습니다. 그때 만약 안 바꿨으면 그 친구도 좀 저랑 같이 더 했을 수도 있죠.